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제가 산재 업무를 처음 시작한 때가 1999년도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 징수부, 지금은 가입지원부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부산지역본부에서 발령받아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 현재 2025년까지 총 26년 동안 산재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1999년부터 시작한 근로복지공단 실무 담당자 업무를 시작해서 2011년 1월 근로복지공단을 떠난 후 공인노무사 산재 업무를 특화해서 현재까지 산재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상으로 보면 12년간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으로서 산재보험 공급자로서의 역할, 2011년부터 2025년 오늘까지 13년간은 산재 전문 노무사로서 산재보험 수요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산재 업무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고민을 자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산재 근로자의 산재 관련 행정 업무 처리 과정에서 산재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들이 실무적으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절차적으로 챙겨서 보장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아도 어떠한 통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제도 개선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 제기 사항으로 산재보험 업무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산재보험 업무 처리 절차법과 같은 산재 업무 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행정 업무를 소비자인 산재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절차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도 적법 절차를 통해서 사건 조사를 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행정기관의 각종 처리 절차를 법으로 통제하고 규제하고, 그리고 형사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까, 혹시 침해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있으면 이를 제재를 가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산재사건의 경우에도 산재근로자의 산재 판정의 결과는 어떻게 조사받고 판정을 받는가에 따라서 유족사건의 경우 한 가정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존재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파장이 큰 사건이고, 일반 내시밀관계 질환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장기 요양의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한 개인과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조사받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법이나 그리고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은 산재보험제도의 근본 목적과 취지를 구현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처럼 한 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이 큰 산재사건의 조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재조사는, 그리고 요양관리는, 그리고 장애심사는 이러한 재활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산재근로자의 기본권, 그리고 산재근로자가 최소한 누려야 하는 각종 권리들이 정확히 보장받으면서 산재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재 보상의 크기로 산재보험제도의 선진화를 논할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산재보험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비스 질의 개선과 향상에 대한 그 고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산재보험법의 선진화는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후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검색하시면 그동안 제가 문제 제기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 다양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산재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문제 삼는 그 문제 제기를 하는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디테일한 실무적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느끼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업무 처리 절차 과정에서 산재 근로자의 여러 가지 기본적 권리를 침해라고 표현하면 공격적 단어로 보일 수 있지만 공평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조사 과정, 그리고 심리 과정들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고 경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간단히 그 예만 몇 가지 한번 제가 들어보면, 첫째, 서류가 접수되었을 때 해당 서류가 접수되었는지 아닌지 어떠한 안내 문자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이건 민원인의 접수 상황을 알 권리, 그리고 어떤 절차로 처리될 것인지 안내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 바로 개선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산재 접수 후 산재 근로자의 주장사항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면 이러한 주장사항들을
회사 측에 제공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 제외자의 주장 사실을 제공한 후 회사 측의 사실관계 확인을 한 다음 그 나온 결과물을 다시 제외자 측에 회사 측의 답변사항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추가 의견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산재 근로자의 주장사항을 회사에 제공된 후 회사의 답변이 나오면 그 답변의 진위를 다시 제외자에게 공유해서 제외자의 반론을 한 번은 들어보는 것이 동등한 주장과 반박의 형평성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용자와 대립하는 방식으로 조사받는 산재 근로자에 대하여 평등하게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조사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아주 가끔은 회사 측 반론을 제자 측에게 공유해서 다시 의견을 듣는 그런 공단 직원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로 사건의 경우 근로시간 산출은 아주 절대적인 쟁점이 되는 조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제자 측 입장으로 사건을 접수하면 근로시간 산출 근거를 아주 복잡하게 제자 측 입장을 대변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시간 데이터 자료에 대한 공단의 조사 결과물이 판정위원회로 상정될 때 지금까지 공단에서 조사한 시간 데이터 결과물의 산출 시간을 산재 근로자 측에 고지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가장 첨예하게 예의주시하는 항목 중 하나인 업무시간 산출 결과물을 어떤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려주지를 않고 그리고 조정된 산출 결과의 원인을 설명해 달라고 해도 아직 조사 중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설명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조사 과정에서 주장 사실이 어떻게 변경되어서 상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변경되는지에 대한 알아야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주장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그 내용을 최소한 인지하고 판정위원회 구술심리에 참석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받는 상황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의 절차적 문제점들은 산재조사 과정에서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단에서 실무를 직접 수행했기 때문에 너무 인권보호적인 절차를 강조하다 보면 행정업무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로복지공단 밖에서 13년간 산재전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권리 침해적 상황을 경험하다 보니 이러한 권리 침해적 상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해서 하나하나 권리 보장적 상황으로 복구시켜 나가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 근로자가 공정하게 조사받을 권리를 찾아드리고 회복시켜 나가는 방법 중 하나가 산재 근로자 권리장정과 같은 산재보험의 산재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주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